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정부는 백신 수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됨으로써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치열한 방역전의 수행과 국민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신만 개발되면 바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백신 수급이 생각만큼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백신 확보에 힘을 쏟는 동시에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백신 개발에도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언제쯤 백신 주권국이 될 수 있을지 먼저 김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 공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동시에 자체 백신을 개발하며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2가지 중 경쟁력 있는 최종 후보물질로 3분기 임상 3상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3분기에는 임상 3상을 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은 모두 5곳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는 노바백스와 같은 합성 항원 제조합 백신, 셀리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시는 DNA 백신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모두 임상 1상이나 2상 단계입니다.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진입이 시급한데 해외에선 접종이 이미 시작됐고 국내에는 감염자가 적어 새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면역 대리지표 등을 도입해 임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입니다. 임상 참여자를 새로 모집하는 대신 성능평가를 위해 중화항체 발생이나 예방 효과 등을 보는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조속히 임상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교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물질 확보나 표준시험법 확립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유리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플랫폼 백신은 국내 개발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반복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mRNA와 같은 새로운 백신 플랫폼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자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그 집단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면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산 백신은 국방 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올해 임상시험에만 687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전망되는 개발 완료 시점까지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인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이렇게 실외에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백신 접종률 60%를 넘어서며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개방했고 이번 달 말부턴 단체 여행객도 받습니다. 반대로 인도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는데도 병실이 부족해 병원 밖에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실정입니다. 이 화장터에 자리가 없고 심지어 화장에 쓸 장작마저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가른 것 바로 백신입니다. 한 사진 작가가 전 세계 유명 건축물을 이용해 백신 주사기를 형상화한 사진입니다.
이 작가의 의도처럼 하루빨리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전 세계인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일단 11월 집단 면역입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전 국민의 70% 정도는 항체가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확보했다면 언제 국내로 들어오고 언제 맞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해외에선 확실하게 항체를 만들기 위해 추가 접종, 부스터샷까지 고려하고 있어 그만큼 국내로 들어올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도 백신이 주요 의제로 오릅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 이 백신 스와프를 제안해 놓은 상태죠. 외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 통화 스와프처럼 백신을 우선 빌려온 다음 나중에 이를 갚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대감은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입니다. 이 제약사들의 백신 특허권을 일정 기간 무시하고 복제 백신을 대량 공급해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과 세계무역기구 WTO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승인받은 백신은 이 종류로만 치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중국 시노팜 백신도 쓰는 국가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WHO가 승인한 것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자 이 러시아와 중국 백신 도입 검토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백신 수급 대책엔 어떤 게 있는지 장모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신 수급 상황은 주요 논제 중 하나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백신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신 스와프,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확보하고 있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라든가 뭐 이런 얀센 이런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들어오게 만들어내는 게 힘인 거죠. 올해 6월까지 1,300만 명 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고 현재 재고량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좀 신뢰하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국민을 먼저 접종시키겠다는 각국 백신 내셔널리즘을 뚫고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정부와 여당의 숙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계획했던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확보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국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백신 문제만큼은 정쟁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야당은 백신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 나오는 백신 스와프라든지 물량을 많이 확보한 또 제조하는 나라들과의 공조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네트워크, 산업통상적인 네트워크를 전 국민이 지도청이 풀가동해서 했더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백신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가 화두에 오르며 한때 정치권에선 러시아 백신 도입론도 제기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아니겠습니까?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 사전 승인 이런 것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정부의 어떤 그런 판단과 결정과 액션 플랜을 신뢰를 갖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러시아 백신 문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 절차가 있죠. 식약처가 이제 사전 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정부 당국과 국민, 국회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신뢰성 회복이 전 우선이라고. 당장 정치권에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속 가장 중요한 백신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심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며
접종 자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은 경증과 중증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이나 중증 신고 사례는 매주 금요일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 자체 문제인지 또는 접종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구분하고 그래서 접종 계획,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결정, 후속 조치하기 위해서 대다수 경증 사례는 중증 사례와 달리 보상 심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신속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진료를 받으셨거나 이런 영수증이나 관련 구비 서류를 구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접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는 접종 후 얻게 될 실질적 이득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제일 높은 접촉 행위를 가정 내 접촉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가정 내 접촉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요. 사회 필수 인력 위주의 우선 접종보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접종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에 맞춰서 접종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60세 이상 동의율을 낮아서 노쇼가 많아서 일반인 접종에 원하는 분을 했더니 금방 접종률이 올라가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백신 부작용 사례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조기 진단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신을 수출하겠단 말이지만 연설문에 고르고 고른 말이 무기고라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의 파워게임, 그 한가운데 백신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결코 개별 국가의 비극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 패권, 백신 전쟁이란 말처럼 이 생명마저도 외교의 대상이 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즘입니다.